쌤 5학년 사회 1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디지털 교과서로 살펴봅시다. 우리 국토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나라의 땅을 가리키는 영토와 우리나라의 바다를 가리키는 영해와 우리나라의 하늘을 가리키는 영공으로 이루어져서 영역은 크게 영토, 영해,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공부해 볼 건데요. 여기서 한번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어떠한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것은 앞에서 배운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국토 사랑의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오늘 이 성취 기준에 제대로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땅을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이고요. 조금 어려워. 국토 사랑의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 국토 사랑은 중요해.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다 국토 사랑의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오늘 공부 열심히 해보고요. 이 실천 방안은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을 할 거예요. 수업하면서 말미에 과제를 제시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토 사랑의 실천 방안을 과제로 잘 제출하면 오늘 수업의 성취 기준에 제대로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지털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 학습 문제를 확인해 보면요. 이번 시간의 학습 문제는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성취 기준에서 봤던 것처럼 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네, 한번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쌤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할 국토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비무장지대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가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좋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이다.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다. 비무장지대 주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최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두타연 계곡 등을 보려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가 방금 비무장지대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비무장지대는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과 북 사이에 총도 없고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인 곳을 바로 이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비무장지대는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다음 줄에 나와 있죠. 비무장지대 주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분별한 개발과 막 도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만 남아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먼저 남과 북이 만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천연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토지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쌤. 다음 영상은 독도인데요. 여러분 독도 알고 있나요? 다 독도 알고 있죠? 독도는 누구 땅?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 자, 여러분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만 알고 있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나요? 한번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번 차시에서 우리 독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일본 땅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인해야 하고 또 확실하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도가 단순히 어떤 땅이라서 땅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영역 공부할 때 영역, 영토, 영해, 영공할 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독도는 우리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단순히 땅이어서 우리 거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찬탈했던 옛날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독도를 소중히 여기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도를 사랑, 실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 즉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460만 년 전 대한민국 동해 남서부의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용암은 오랜 시간에 걸쳐 두 개의 화산섬이 되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일본의 오키섬에서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언제나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두 섬을 통틀어 우산국이라 했을 정도로 두 섬은 지리적으로 둘로 나눌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이어져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정학적 가치와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인해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전 신라에 속하기 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우산국은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고대 해상왕국으로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해양 문화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지도상으로의 독도는 사람이 발이 닿기 힘든 위치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태평양의 적도로부터 올라와 동해에 열을 공급하는 동안 난류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기에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풍부한 플랑크톤과 해초군락지가 형성되어 황금어장을 만드는 자연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섬입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자원들은 독도가 동해 중앙에서 해류의 교차로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저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불붙는 얼음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내장돼 있으며 이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독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여러 나라의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으로 군사 전략적인 정보 수집과 해군력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그 주변의 영해 12해리만의 가치를 가진 섬이 아닙니다. 바다 위로 솟은 작은 독도는 거대한 화산섬의 극히 일부이며 동해 중앙 바닷속에는 해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역사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점차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해양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의 원천 에너지를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토이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교과서 쪽 내용을 읽어보면은 실천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그렇죠. 독도에 직접 방문하기. 여러분은 독도에 가본 적이 있나요? 독도를 찾아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이겠죠. 또 두 번째는 독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독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정작 우리 길거리 주변을 돌아다닐 때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사인을 해주세요 라든지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TV에서 광고가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더욱더 확인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독도, 그리고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독도가 단순히 땅이 아니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한다면 독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와 독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영역 중에서 이건 정말 아름답다. 우리나라 국토를 지켜야 한다. 이런 곳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은 고창에서 근무를 하는데 고창에는 모양성도 있고 선운사도 있어요. 단순히 꼭 이렇게 비무장지대나 독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영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국토로 사행시를 한번 써서 여러분 위두랑에 올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국토라는 낱말을 선택한 다음에 메모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사행시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위두랑 전송을 눌러서 위두랑에 한번 보내봅시다. 선생님이 잘 지은 친구들을 골라서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여기 보면은 우리 국토 사랑 신문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 캠페인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글짓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 환경 보호하기 이렇게 쓰레기 줍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서 깨끗한 우리 정리를 국토를 많이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군과 독도 해양 경찰들께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써요.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여기에 적어보고요.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국토사랑 신문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토사랑 지도를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사행시를 지어도 되고 어떠한 방식이든 이 두 가지 방법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과제로 적어서 제출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취 기준을 아마 여러분이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쌤. 그럼 우리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여기 친구는 신문을 만들었고 이 친구는 글을 썼어요. 1번. 잘 만든 작품 순으로 결정한다. 잘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국토가 소중한 이유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맞겠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인지 생각하며 감상한다. 이것도 맞죠.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을 찾아서 칭찬한다. 맞아요. 내가 만든 작품에서 나타난 국토 사랑의 마음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을 비교해본다. 중요한 건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제를 낼 때도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겠죠? 맞았어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국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지 써봅시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평화유지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남과 북이 부딪힐 때 그 절충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독도는 수산자원, 지하자원, 국토방위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맞죠?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 보존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적나요? 우리 끝까지 읽어봅시다. 영토에 따라 영해와 영공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도는 좀 더 특별한 의미. 그렇죠. 독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영해는 이 바다, 땅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우리나라의 영해가 좀 더 넓어지겠죠. 영공도 넓어지겠죠. 또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이것도 맞죠. 자, 틀린 것은 석진이었습니다. 보존의 필요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이 오히려 많죠. 그래요. 한번 그럼 이제 누가 틀렸나요? 석진이가 틀렸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가 국토를 사랑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 환경 오염시키지 않기. 맞죠? 국토에 대한 지식 찾기. 국토 구석구석 여행하기. 여러분이 독도도 가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모두가 다 중요하니까 구석구석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토를 위해 쓰시는 편지 쓰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국토에 관심 갖도록.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전부 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 맞네요. 맞아요. 쌤.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 오늘 과제로 제출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국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제로 제출하는 여러분의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국토를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잘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쌤. 다음 시간에는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 그리고 이학스터를 활용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해 봅시다. 쌤.